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으로 다시 한번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시행한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전현희 권익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 법의 내용과 취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복잡해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이나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부패 행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이렇게 외부로 알리는 그런 이제 공익 신고를 통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신고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를 해줘야만이 신고를 더 이렇게 안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런 내부자를 신고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 오늘 이 부패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권익위에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 방지법 두 가지의 법을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요건을 갖추는지를 이제 신고자의 경우에 확인합니다. 요건이라 하면 공익신고법에 정해져 있는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권익이나 뭐 이런 수사기관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대상 법률이 471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 양식이나 증거 자료를 갖춰야 되고 또 허위나 부정 목적이 아닐 것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번에 조 씨의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의 부패신고자 요건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둘 다 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패신고자, 공익신고자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로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신변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관할 경찰서에 이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을 했던데요. 어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신고자가 이 권익위에 보호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자의 맞춤형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보자의 경우에는 권익위에 신변 보호 조치 또 여러 가지 기타 보호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신변 보호 조치는 이제 본인이 어떤 신변상의 위협이나 또 신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요청을 하면 이제 판단을 해서 권익위가 관할 경찰서에 이 신고자를 보호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을 경호를 한다든지 주거지를 순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찰이나 법원 뭐 이런 데 출두를 할 때에 또 이렇게 동행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조치를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이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중에 신변 보호 조치도 있지만 신분 보호 조치도 있습니다. 신분 보호 조치는 본인의 실명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 시점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분을 보호하는 조치는 이제 불필요하게 되는데요. 다만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전에 발생한 이런 신분을 알 수 있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주위에 얘기한다든지 또 언론에 보도 공개한다든지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엄격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동시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이 됐습니다. 이 법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계속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개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되는 법률이 처음에는 180개였는데 지금은 471개로 법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또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하면서 신고자가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징계 이런 걸 받을 때는 권익위가 원상 회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당사자의 신분, 비밀을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기존의 원래 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그런 형사처벌에 가했는데 최근에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아주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신고로 인해서 쟁송이나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는 쟁송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네, 사실 공익신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공익신고를 했을 때 보복이나 불이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은 이런 공익신고할 환경이 잘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법과 제도는 상당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신고자들이 아직도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또 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들은 보다 지금은 현재 법과 행정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하게 신고를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네. 또 비실명 대리신고라 해서 권익위가 변호사를 지원을 해서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보다 우리 또 많이 알려져서 신고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권익위도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청탁금지법 얘기도 해보죠. 이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꿨다고 보십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최근에 권익위가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국민들의 87% 가까이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93%가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부패 행위라든지 이런 수준이 최근에 20년에 조사를 해보면 부패 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퍼센트가.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생활 규범으로 이제는 정착되고 있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법이 제정 당시에는 세계 53위권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세계 33위권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만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보면 여전히 일부 지도층들은 이런 옛 금품 수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이 큰 도둑은 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처벌의 주안점이 둔 법이 아니고요. 예방의 주안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청렴한 그런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청탁금지법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뭐 큰 도둑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뇌물죄나 이런 형법을 통해서 또 특가법을 통해서 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뇌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수준을 이상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생활의 청렴이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그래서 뇌물에 이르지 않는 그런 큰 건이 아니라도
공직자들은 이런 금품 수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생활 속의 청렴을 확보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조금 그 뇌물과 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는 조금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이 3, 5 규정과 관련해서요. 이 지난 추석 때 이번 추석에는 상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명절 때는 두 차례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상향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최근 물가 상승과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주시죠. 네, 청탁금지법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선물이라든지 접대, 음식, 식대비는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직자에게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밥을 사줘야 되나 선물을 줘야 되나 통상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또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식사는 3만 원 그리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까지 선물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규정을 10만 원 그런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라. 이것은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에 조금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권익위에 이 문제를 판정하는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명절에 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조정을 한 것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1회에 걸쳐서 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이 상한선을 올리면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또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거꾸로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가 이번에 1,325명의 국회의원과 가족들을 5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는 범죄 혐의나 불법 혐의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냥 그 전수조사입니다. 일종의 행정조사고요. 네. 그래서 1,325분의 부동산을 전체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그런 선입관 없이 그 조사한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 싶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걸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수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도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불법의 의심이 있다라고 제기된 의혹을 지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거물처럼 조금이라도 불법의 소지나 의심이 된다라는 사안을 권익위가 이번에 걸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이 업무 종류에 따라서 쓰시는 마스크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권익위가 부패방지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개 기관이 합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든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경우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방지를 척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하고 또 국민들의 보기에 이 엄중하게 또 추상같이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검은 마스크를 주로 씁니다. 좀 네. 무섭게 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냥 보면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또 우리가 고충 처리는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국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또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얀 마스크를 써서
저는 이제 천사 같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다. 그래서 오늘 하얀 옷도 입고 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하얀 마스크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네. 색깔에 따라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업무를 할 때 좀 그 부패 방지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검은 마스크 그리고 눈에 힘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청 처리할 때는 하얀 마스크 쓰면서 눈이 반달처럼 웃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1년 3개월이 되셨습니다. 이 취임하시고 나서 아쉬운 점 그리고 또 보람 있었던 점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진짜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정말 운동화 신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권익위는 항상 든든한 국민 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기대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런 기관을 자임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운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을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국민 편이라는 그런 기관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권익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